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200 하루 정도 남았네요. 수능까지. 이게 근데 이 수능 카운터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건데 이게 밀린 일정까지 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12월 달로 밀렸죠, 수능이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지금 200일 정도가 남았다고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카운터 한번 쳐볼까요? 한번 크롬으로 구경을 해봅시다. 수능 카운터. 진학사에서 주는 게 있네. 201일 남은 거 맞는 것 같아요. 2020이 뭐 끝났고. 근데 이거 하여튼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수학에 대해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뭐 그냥 간략하게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변에 나 이거 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제일 많이 뭐라고 될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학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거를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네, 마루마루 조마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특히나 제가 그냥 지인들을 몇 명 불렀어요. 오늘은 그냥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지인들을 불러봤고, 하여튼 오늘의 이 컨텐츠 중에 컨텐츠 이제 수학을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수학을 어려워할까요? 일단은 다른 언어, 언어나 영어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외울 것도 많고 응용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면 암기 과목답게 외웠으면 그걸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외워도 안 풀리고 외운 걸 가지고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사실은 저는 08년도 수험을 봤으니까 2007년에 수능을 봤어요. 그때만 해도 7차 교육과정이고, 제가 그전에는 수학 경시를 한다고 해서 6차 교육과정의 정석 책들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학은 이제 수학 1, 수학 2, 통계 미적분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책들을 전부 다 보면은 분량이 진짜 상당했어요.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수원, 수투만 나온다고 했지만 이제 확률하고 이제 통계랑 이제 미적분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미적분을 하는 사람들이 미적분을 해서 그 공부까지 해야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범위 자체는 지금 이제 2021년도 수능이랑 비슷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적인 과목들이 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원이 훨씬 개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3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적분, 수학원, 확률통계, 이렇게 3권이에요. 미적분, 수학원, 확률통계. 좌우가 뒤집어져 있네.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준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수학 1을 펼쳐보면 옛날에 제가 배웠던 수학 1에 비해서 범위가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지수로그 함수가 있고요, 삼각 함수가 있고요,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 1이 끝이에요. 물론 단원이 크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옛날에서 배웠던 수열 관련이랑, 그리고 이제 도형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 삼각함수 쪽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쓰는 거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수학원이 그래서 범위가 적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이 어디 갔느냐? 원래 수학원에 나오던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 이런 게 확률 통계로 갔습니다. 확률 통계가 그래서 순열과 조합, 그리고 확률, 그리고 통계, 이렇게 해서 확률 통계로 나오는데, 이 확률 통계가 주로 이제 옛날에 수학 1에 있었던 예를 들면 정규분포표,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히는 방법, 혹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 이런 것들, 길찾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확률 통계로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확률 통계가 그렇게 해서 수학 1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아주 짧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표본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깊이가 있게 들어갔는데, 그걸 아예 따로 떼서 확률 통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미적분인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옛날 미적분 책에 비해서는 확실히 난이도라기보다는 범위는 작아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 느낌? 미분법과 적분법, 그리고 수열의 극한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말로는 미분법이지만 분명히 안에 이제 도형을 사용한 미분 혹은 도형을 사용해서 뭐 그래프 분석하는 것도 나올 거고요. 적분법은 분명히 넓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학 가나라고 하죠. 십가 십나라고 불렀던 그 수학들에 있었던 어떤 그 좌표 평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좌표 평면을 분석할 때 필요한 기울기와 어떤 점들의 관계, 그런 것들까지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단원으로서 이제 좀 묶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하려고 딱 봤을 때 수학은 이렇게 세 단원만 있잖아요. 책이 세 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하기 쉽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책을 보면서 저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책이 얇아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요 세 개의 책을 오늘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내용을 이제 오답노트를 정리를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이전에 제가 영어나 영어나 국어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런 오답노트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일단은 수식과 그림이 제가 그려서 넣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컴퓨터로 정리를 하자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답노트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제가 틀린 이유 그리고 풀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냥 서술형으로 써놨습니다. 수식을 많이 안 쓰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 이제 한 5월 정도 됐잖아요. 5월 달에 수학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개념과 공식에 대한 정리입니다. 개념과 공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수학 1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단순히 수학 1만 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건 십가 십나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중3 수학에서 나오는 인수분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또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 지식을 연계해서 내가 풀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해서 답안지를 봤는데 답안지조차 모르겠어. 그럼 이제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포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풀 줄을 모르겠고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과외를 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어랑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푸는 친구였어요. 1, 2등급으로 오가는 친구인데 수학만 7, 8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중3 때부터 수학을 좀 놨었는데 그때 이해를 못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중3 수학부터 해서 인수분해부터 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분명히, 그리고 단원상으론 그런 게 없잖아요. 수열, 그러니까 그 집합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집합은 이미 배웠다고 치는 거야, 십가 십나에서. 그래서 이 집합 문제들도 쭉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 자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단원 유형이 바뀌어서 뭐 예를 들면 적분법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넓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적분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분적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여튼 범위가 좀 줄었다라는 게 이제 2021학년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을 조금 이제 이 세 단원에 대해서 했는데, 가장 기초인 수학 1부터 보기 전에 요 지금 빈칸 보이세요? 이거 제가 지금 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오늘의 한마디를 오늘 정해서 같이 한번 넣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수험생들도 그렇고 유튜브 보시는 다른 뭐 수험생들 혹은 뭐 이제 공시생들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되게 규격된 틀 안에 넣어놓고서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기부여,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을 제일 많이 본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유튜브에서 쉬는 시간에 동기부여 관련해서 명언들을 이렇게 하나씩 써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하나를 해볼까 싶어서 이제 첫 시간 때는 저 그 미생에 나왔던 대사를 적어놨었고, 체력이 딸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임시완 씨가 바둑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조깅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바둑 스승이 했던 얘기가 나오죠. 너가 왜 후반부에 가서 이게 힘이 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머리가 잘 돌지 않아서 이렇게 역전패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다. 그리고 체력을 쌓아라 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체력을 관가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이 확실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혹은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체력을 항상 쌓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20살 때 하고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안 좋아진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이건 100% 체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문제집을 풀고 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고3 한 지금 5월달, 내가 고3 때 5월달이었으면 오전 중에 뭐 한 150문제 풀어요. 그래서 오후 중에 또 한 150문제 풀어요. 그리고 뭐 저녁에 그냥 뭐 학원 숙제 같은 거 학원 수업 다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 200~300문제씩은 하루에 꼬박꼬박 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부한다 치면 100문제 내외가 제 체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75문제 정도 풀고 끝나는 단원이면 굉장히 해피하고 100문제 넘어가면 진짜 죽을 똥살똥 하면서 새벽까지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이 떨어졌구나. 내가 30대와 20대 서승한의 차이는 체력이다 라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첫 시간에 그런 체력에 관한 명언을 적어놨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만화책, 제가 좋아하는 꼭두각시 서커스라는 만화책에 나왔던 또 명언인데, 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의지에 대한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가 좋을지 좀 짧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동기부여 글귀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요거 좋아 보이네. 알버트 아인슈타인께서 하신 얘기래요.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아, 좋네. 이 확실히 수능 공부는 뭐 물론 똘똘한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적은 노력에도 분명히 큰 효과를 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은 확실히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하고 오래 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더 많이 풀어본 사람, 그 한 문제,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본 사람, 그래서 다음에는 안 틀리게끔 한 그 작업을 한 사람이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오답노트라고 해서 컨텐츠를 하는 이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내 머릿속에 남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명언,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는 걸 가지고 또 동기부여를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수학 요거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요즘 조금 이제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정보가 많아야지 사람이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좀 얻을 요량으로 한 게 있는데, 그 한의대 혹은 뭐 한의사를 꿈꾸는 분들이 주로 다니는 커뮤니티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그 네이버에서 그 카페가 유명한 데가 하나 나옵니다. 뭐 제마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이제 뭐 DC 인사이드에서 그 한의학 갤러리 뭐 이런 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뭐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정보도 얻었고, 여기는 뭐 그냥 한의사가 아닌 사람도, 뭐 한의대생이 아닌 사람도 들어와서 막 얘기하는 데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버려버린 데도 있고 했는데, 뭐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뭐 야심차게 이거 아저씨 한의대 가기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직장을 다니시다가 혹은 30대가 되어서 한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옛날에 제가 이제 2007년, 8년 요럴 때 한의대 준비를 만약에 제가 한의대를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저는 뭐 점수가 됐어도 한의대를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뭐 경희대, 한의대, 제일 높은 한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다라고 하면 뭐 한 4대 5대 5위권, 전국 5위권 안에 있는 의대 갈 성적 정도였어요. 그 뭐 운이 좋으면 한 3위권 안에 이제 유명한 데가 서울대, 그때만 해도 성균관대, 연대, 의대가 제일 유명을 했고, 그 다음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좀 쳐주는 게 카대, 뭐 카톨릭대, 고려대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중앙대, 하여튼 그런 의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경희대 의대하고 경희대 한의대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입결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의대가 많이 아래로 내려와 있고,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그래서 한 평균 등급으로 1.7등급 정도를 맞아서 고려대를 갔었는데, 그 고려대를 갈 성적 정도면은 한의대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뭐 지방 쪽일 수는 있겠지만 서울에는 경희대, 한의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일단은 좀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음악을 끄고 조금 오답 노트를 조금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오늘의 오답 노트는 그렇게 해서 수학 3개의 단원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일단 수학 1부터 보시죠. 이게 뭐가 됐든 제 기억으로는 수학 1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쯤에 배우는 거고, 확률통계 미적분을 3학년 때 배울 텐데, 자, 일단은 수학 1은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수입니다. 지수함수 다음에는 또 이제 로그 함수가 나올 거고요. 이 지수로그가 이제 그 수학 1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76문제 중에서 그 10문제를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4%의 오답률인데, 대부분의 제가 틀린 문제들 중에서
뭐 10문제가 틀렸다 치면 6에서 8문제까지는 계산 실수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약간 고질병인데 생각보다 문제를 꼼꼼히 안 읽어서 생기는 계산 실수. 보면 마지막에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 곱하기 B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근을 다 구해놓고 근을 3개를 구했어요.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근을 2개만 더해버리는 거예요. 까먹고. 그런 식의 덧셈 실수가 꽤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보는 방법은 뭐 시험 때는 2번 풉니다. 두 번째 풀 때는 사실상 푼다기보다는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사칙연산이나 마킹 실수는 안 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답을 1이라고 적어놓고 1번에 해당하는 보기 4번을 고르는 게 아니라 1번을 체크를 하는 거야. 답은 1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실수가 꼭 생기거든요. 수학에서.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막을 수 있게끔 이제 다시 푸는 작업이 필요한데 문제집을 풀 때는 다시 푸는 작업을 안 했어서 그런 계산 실수가 꽤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런 계산 실수 나의 오답 노트를 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외워야 될 공식이 뭔가 이 지수함수에 대한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텍스트로 제가 적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요 거듭 제곱근은 홀수와 짝수에 따라 달라지고 홀수일 경우 1개, 짝수일 경우 이제 2개, 이 경우 2개로 이렇게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 짝수번을 곱했는데 어떤 숫자를 그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음수끼리는 곱했을 때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나오고 양수끼리는 또 양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곱근에서 마이너스의 제곱근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그거에서는 이제 허근이라고 해서 허수가 나오게 됩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허수. 근데 이 허수가 결론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유리수와 정수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뭐 허수라는 게 그냥 존재하지 않는 수, 뭔가 이제 근이 없다라고 처리되는 그런 숫자들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복소평면이나 복소수의 개념으로 가면서 이 복소수의 개념을 사용하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면좌표나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가요. 이 마이너스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설명되는 수학적 개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소수 혹은 허수의 개념을 가져오고요. 하여튼 그 전에 수학 1은 근데 그 복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고 이제 미적분에서도 거의 복소수의 얘기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복소수까지는 했어요. 그 복소수 유리수 다음에 복소수가 나와서 복소수 계산까지는 얼추 했는데 이제는 그냥 수학 1 단위에서 지수함수 안에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 허수다라고 해서 그냥 빼버리는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그 허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홀수 계면은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홀수 제곱근 그리고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2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거듭 제곱근은 곱셈과 2중 3중 거듭 제곱근에 대하여 이를 지수의 사칙연산으로 변환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거듭 제곱 그 밑이 있고 지수가 있는 그 지수 형태의 숫자를 2개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지수 그 위에 있는 작은 숫자 있죠. 그 작은 숫자 안에서는 덧셈이 돼요. 그러니까 곱셈은 덧셈이 되고 나누긴 뺄셈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그 지수 위에 있는 작은 숫자가 곱하기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제 A의 2승을 한 다음에 다시 괄호를 치고서 3승 돼 있는 경우 이게 바깥으로 가서 3승이 돼 있으면 요거는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2의 6승이에요. 정확하게. 그 A의 2승 곱하기 2승의 3승은 토탈 A의 6승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곱하기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곱근을 루트를 씌우면은 그 나누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까지. 요 지수 법칙은 그냥 구글에 치시면 나옵니다. 구글에 치면 그 지수 법칙이라고 치시면 정리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보고서 외워보세요. 한 4-5줄 정도, 4-5개의 그 공식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RPM이나 뭐 조금 문제 반복을 많이 시키는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다 보면은 금세 익혀집니다. 해서 지수는 76문제 중에 10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그 10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조금 해봤는데 뭐 대부분 계산 실수 곱하기 말고 더했어야. 치환하는 거요. 이제 39번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건데 그 지수 함수에서 밑이 다르면 서로
그 미치라고 하는 게 요 2의 A 플러스 1승이고 뭐 3의 A 플러스 2승이 있고 뭐 이러면 그 두 개를 곱하거나 해서 이렇게 지수 단위로 합쳐질 방법이 없어요. 미치 같아야지 보통 그거를 합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페이크로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4로 고쳤다? 그러면 이건 2의 2승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여기가 3이 들어오면 문제가 커져요. 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6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3이랑 2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치환을 잘하면 2로 묶인다. 그래서 그걸로 답을 구할 수 있더라.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헤맸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39번은 좀 오답 노트를 했고 46번도 덧셈 실수, 그리고 52번도 되게 멍청한 덧셈 실수예요. 제곱근을 더했어요. 제곱근 이전에 있었던 숫자들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6의 제곱이랑 6의 3승의 제곱근이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래서 그럼 66이겠구나 라고 했는데 36 더하기 216을 안 하고 답을 12로 적어놨던 거예요. 멍청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2로 나누면 홀수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를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3개가 나오는데 그 23개가 나온다라는 걸 보기에서 골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돼 있고 그것들 중에 옳은 것은? 이라고 찾는 거였는데 정답은 23개가 맞아서 기역,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53번은 한번 체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문제로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54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지수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n분의 1, 몇 분의 1, 뭐 루트 씌웠다가 제곱했다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수 법칙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주고, 그러고서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2의 5승 나누기 2잖아요. 이게 지수 단위에서 나눠지고 있는 거니까 루트 32예요. 그러니까 루트 32는 루트 25인 5랑 루트 36인 6이랑 사이에 있어요. 그럼 요거는 한 5.xx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근접한 가장 작은 자연수, 이거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답은 6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64번 이 분수함수의 곱금식, 요게 이제 조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지수함수 쪽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 곱공식이 있습니다. 분수함수의 곱공식이라고 해서 곱해져 있는 연속된 그 자연수배에 돼 있는 곱셈 그 분수함수에 대해서 요거가 이제 곱셈을 마이너스로 뺄셈으로 바꿔주는 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유도를 하자면 그냥 곱해져 있는 거를 따로 이제 마치 그 무리함수를 유리함수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걸 통하면 초항 이제 2 곱하기 3분의 1로 시작했으니까 2분의 1 빼기 마지막 항 n 플러스 1분의 1 요걸로 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분수함수의 곱곰식 요거를 꼭 한 번쯤은 보시면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만 안 했으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좀 틀렸고요. 네, 오늘은 수학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은 이제 수학이 3단원이 있어서 수학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3개의 단원이 있고요. 그 3개의 단원에 대해서 이제 오답 노트와 그 개념 정리를 조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튼 마찬가지로 이제 곱공식 활용하는 65번도 틀렸고, 요거에 대해서 역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틀린 이유는 그거예요. 계산 실수인데 5분의 2가 나왔어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n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역수를 취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역수 안 치고 곱하기 10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답 4 적어놨는데 답은 25였어요. 2분의 5 곱하기 10을 해야 돼서. 하여튼 그런 짜잘한 계산 실수들이 주로 수학원 문제에선 나오고 있었고,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푸는 거, 그리고 잊혀졌던 공식들을 다시 한 번씩 바라보는 것, 요걸로써 조금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수학원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저 때는 수학 2 중에서도 조금 쉬운 쪽, 수학 1의 마지막 단원 뭐 이런 거였고요. 하여튼 난이도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수학 1이 이제 초중급이면 중급, 중상급이 이제 수학 확통이고, 이제 마지막 초상급이 이제 미적분이 될 텐데, 자,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글자 처리를 안 해놨구나. 13으로, 네. 74문항 중에서 25문항 상당히 꽤 많이 틀렸습니다. 3분의 1 정도 틀렸는데, 이유는
제가 공식을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 때는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 중복해서 배열하는 게 위주로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 중복순열 혹은 원순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메인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때는 그 원순열하고 중복순열은 뭐라 해야 되냐, 굉장히 상급의 응용 문제가 아니면 잘 안 나오는 거였는데 그냥 기초 문제에서도 3점짜리 문제에서도 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원순열이라고 해서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6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면 6팩토리얼이라고 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자리에 앉혀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원순열은 문제가 뭐냐면 한 명씩 자리에 앉힌 다음에 이 원탁을 돌리잖아요. 회전을 시키면 똑같아지는 애가 나와요. 이거 돌리니까 똑같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같은 좌석 배치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게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n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돌리는 경우의 수만큼. 그래서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공식으로는 원래는 서로 다른 n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건 n팩토리였다 치면 n팩토리얼 나누기 n 해서 n-1 팩토리얼 6명이 둘러 앉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삼각 테이블에 앉아요. 삼각 테이블에 뭐 한 6명이 앉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복 회전에서 같아지는 게 3개가 있잖아요. 삼각형이니까 그걸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6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그전에는 원형이니까 그냥 자릿수만큼 돌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n각형으로 되어 있다. 뭐 삼각형인데 3명, 3명, 3명에서 9명을 앉힐 거다라고 하면 9팩토리얼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돌려서 똑같은 것만 빼주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원순열과 혹은 다각순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순열 파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희가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만 주로 했는데 요즘은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이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중복순열과 원순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주머니 안에서 공을 꺼내는데 공이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넣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그래서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렇게 뽑는 걸 중복순열을 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일렬로 줄 세우는 건 앞에 줄을 세워놨으면 걔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팩토리얼로 표현이 됐는데 중복이 되면 언제 어떻게 뽑아도 주머니 속에 고기 4개가 있으면 다시 넣잖아요. 그러니까 4개예요. 항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가 됩니다. 언제 어떻게 뽑더라도. 그래서 뽑는 횟수만큼 4개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4의 n승 4개의 공을 3번 뽑는다 치면 중복을 허락해서 3번을 뽑으면 4의 3승께만큼의 그런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n의 r승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n 파이 r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 n의 r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같은 것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AAA, BBCC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그 물체를 뭐 일렬로 배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복하는 만큼을 중복하는 개수를 분모로 넣고 전체 개수를 분자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가 n개, 아까 7개였죠? 7개면 7팩토리얼을 3개, 2개가 중복이 있었으니까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각 2번. 그 중복하는 만큼을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줄로 세우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줄로 세운다. 혹은 뭐 그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는데 빨간 공이 4개, 파란 공이 2개, 뭐 이렇게 해서 흰 공이 1개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쓰고 이거에 또 좋은 응용 예가 뭐냐면 그 길찾기입니다. 최단거리 찾기. 요거를 가로 세로 개수를 센 다음에요. 가로가 4개 있고 세로가 3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가로와 세로를 선택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그 중복 순열을 통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공식을 통해서 길찾기를 찾으면 그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가장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게 가로 세로를 생각해서 가로와 세로가 뭐 예를 들면 3 곱하기 4짜리 네모칸에서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간다 치면 가로가 4개, 세로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가가가 세세세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를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중복을 허락한 순열을 넣어주시면 공식을 쓰시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개수가 나옵니다. 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고 순열의 활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순열수, 이웃하게 하는 것,
이웃하게 나열하는 순열수는 그 이웃한 걸 한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6명이 자리를 앉는데 철수와 순위는 항상 붙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철수와 순위를 한 덩이로 보고서 5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그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러고서 철수와 영희가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거든요. 그 붙어는 앉았지만. 그래서 그 경우의 수 곱하기 2를 해주면 이 이웃하는 것의 수열 요거를 찾을 수 있고,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길찾기 최장거리는 아까 말했듯이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로 구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그 각각 모서리 꼭지점에다가 111 써서 이제 그 루트들을 더해 나가는 그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인도 수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약간 셈가지 셈법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지만, 거기서 문제를 만약에 조금만 꼬잖아요. 예를 들면 사각형이 아니야, 길이 육각형이야,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저는 차라리 그냥 중복을 허락한 순열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오답 노트를 한 걸 이 수학 확률 통계에서 오답 노트 한 걸 조금 봐드리면, 뭐가 됐든 이 확률 통계 쪽에서는 내가 문제를 봤는데 풀이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정답을 유추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콤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 혹은 중복 순열과 뭐 중복을 허락한 순열 뭐 이런 것들을 쓰면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마다 딱 그 해당하는 그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유형별로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중복을 허락해서 원순열에 안 치는데, 이 여자들은 붙으면 안 되고 항상 그 사이에 남자들의 숫자가 달라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을 담고 나온 거예요. 7번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예를 들면은 뭐 여자와 남자를 중복해서 혹은 뭐 철수 영희는 꼭 그 원순열에서 어느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자리가 지정돼 있잖아요, 원순열에서. 그러면 그 지정된 사람들끼리만 앉혀요, 일단 원 테이블에. 그럼 뭐 지금 여자가 3명이랬으니까 이거를 원순열로 계산을 하면 3 빼기 1 팩토리얼, 그래서 2 팩토리얼, 두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 그렇게 앉혀놓고 사이사이에다 남자애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가 안 들어가는 경우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남자가 사이에는 남자가 같은 숫자가 앉을 수가 없대요. 둘 이렇게 못 앉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가능한 건 6명의 남자가 있으니까 1, 2, 3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빈 의자를 이 여자들 사이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빈 의자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부터는 원순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순열로 그 의자를 갖다 놓는 경우의 수를 3팩토리얼로 쳐요.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해서 3팩토리얼로 하고, 그 빈 의자에 또 남자를 앉히는 게 6팩토리얼. 6명의 남자가 있으니까 그 의자에다 번호를 붙여놓고 너 1번에 가서 앉아, 너 6번에 가서 앉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2팩 곱하기 3팩 곱하기 6팩 이렇게 되고, 그 문제지에서는 뭐 x 곱하기 6팩이다, 그렇다면 x 값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12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원순열이 그렇게 해서 쉽지가 않아요. 원순열에다가 중복을 허락해주고 어떤 조건을 몇 개 넣어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튼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도 이 원순열 체크하는 건데, 남자를 먼저 원순열로 앉히고 자리 선택권에 따라 남은 여학생, 이게 뭐였냐면 사각형 테이블에 한 사이드에 2명씩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원순열로 앉히느냐, 혹은 이제 이거를 그럼 뭐 8자리라고 치고서 원순열로 앉히는 게 맞냐, 혹은 아니면은 나중에 뭐 이걸 사각형으로 보고서 하느냐, 이 계산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150인가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남자를 먼저 원순열로 앉히는 데 있어서 이 남자가 총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4분의 1 3팩으로 생각을 하고서 4 빼기 1 팩토리얼로 생각을 해서 3팩, 그리고 한 면에 2명씩 있으니까 남녀가 연함으로 앉을 수 있고 남녀로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고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대칭이 회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남녀와 연함이 바뀌어 있었는데 요것들이 회전되면서 맞아 떨어지는 또 그런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걸 2로 또 나눠주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순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유형 분석이 되지 않으면 난 분명히 제대로 생각한 것 같은데 뭐가 하나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잘못 생각해버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면 난 틀릴 거거든요, 문제를. 그러지 않기 위해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푸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였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룰렛에 두 개는 미리 색칠을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게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데 회전식 같은 게 그렇게 두 개에다 칠해 놓으니까 이거를 돌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돌렸을 때는 미리 칠해져 있던 이 색깔들이 그럼 바뀔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렸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180도 돌려서 정확하게 돌아왔을 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원순열로 풀면 안 되고 그냥 남은 네 칸에 대해서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그거를 계산을 하시고 중복되는 건 딱 180도 돌았을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로 나눠주는 그렇게 계산하는 원순열 문제였고 24번은 뭐 계산 실수였으니까 요 플러스 요것도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좀 틀렸던 것 같고 25번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이게 길찾기가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번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이런 길찾기였어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8 곱하기 8인데 제가 6 곱하기 6으로 잘못해서 36으로 틀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찾기 덧셈만 잘하면 틀리진 않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거고 28번도 요게 뭐냐면 그 뭐 예를 그런 거예요. 주머니 안에 공을 4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뽑아가지고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수를 만들 때 뭐 각각 그 자릿수의 합이 뭐 3인 경우, 뭐 각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맨 앞에 자릿수를 무조건 하나 딱 정해놓고서 그걸로 각각을 찾아서 더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숫자가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외워두자라는 식으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29,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집합 문제가 이 경우의 수의 확률 통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만 그 부분 집합의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공집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잘 빼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딱 생각하면 A랑 B랑 여집합 이렇게 세 공간에다가 그럼 하나씩 배치를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되게 쉬워지는데 그냥 문제를 받아들면 이렇게 하면서 되게 멈추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29, 30번 유형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거, 만약에 집합이랑 확률 통계가 섞여서 문제가 나오면 그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봐라 라는 어떤 그런 돌파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5번 같은 경우에도 계산 실수였으니까요. 뭐 넘어가고 36번은 6자릿수의 자연수 그러니까 0, 1, 2만 있는 숫자 판에서 이 숫자들을 골라가지고 6자리 자연수, 뭐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자리 자연수 각각 자릿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찾으시오.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였는데, 다행히 그 5자리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0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0도 한 번만 허락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숫자 배열이 이렇게 두 케이스밖에 없었는데 1111111은 요거는 뭐 하나밖에 없고 경우의 수가, 요거는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하는 수를 찾으면 돼요.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돼요. 1이 3개 있고 토탈 5개니까. 근데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 0이 맨 앞으로 오면 이건 5자리 숫자가 아니라 4자리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줬어야 됐어요. 근데 안 빼줘서 제가 틀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 2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5팩 나누기 3팩 하면 그 중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4팩 곱하기 3팩인 4개를 빼줘서 16개에다가 맨 앞에 했었던 11111 요거를 더해주면 17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는 오답 노트를 하면서 그냥 내가 유형에 대해서 뭘 틀렸을까, 이 유형이 똑같이 또 나오면 그때는 이렇게 계산해야지 라고 오답 노트를 하시면 그렇게까지 틀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수학 오늘 확률 통계도 일단은 처음에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들을 좀 봤고요. 네, 마지막 이제 보스죠. 보스에 해당되는 미적분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사실상 고등학생이 풀다 보면 짜증이 밀려올 겁니다. 근데 그래도 몇 가지 뭐라 해야 되냐 원칙을 세워놓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또 많은 대학생분들이 겪을 거예요. 이과를 통해서 대학을 가면 1학년에 대부분 뭐 엔간한 생물이나 의학 계열이 아닌 이상 대부분 1학년 때 이제 미적분학을 배웁니다.
특히나 요즘 이 미적분학이 뭐 빠진 애 만의 말이 많아서 수학 22년도 수능에는 수학이 통폐합이 된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적분이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적분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공학 계열, 특히 공학 계열에서는 이 미적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복잡한 미적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부분 미적분, 뭐 혹은 뭐 이렇게 그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미분들이 dx분의 dy에서 그 변수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걸 변수가 여러 개인 미적분,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치환 미적분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전에 이제 어떤 훈련을 시키는 이 과정에서 그 미적분을 이제 기초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훨씬 어려운 미적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수준이 조금 뭐라 해야 되냐, 사용하는 공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 미적분, 고등학교 미적분에서도 응용 문제가 충분히 나오는데, 그 응용 문제는 주로 이제 기하학에서 나옵니다. 그 옛날에 지금 이제 제가 한 2008년 9년 정도부터 해서 2020년도 수능까지가 보통 이제 문제집에 나와 있더라고요. 엔간해서 뭐 2003년 4년 거는 거의 안 나오고 2008년 정도, 2007, 8년 정도부터 쭉 나오는데, 그 문제집들을 쭉 보고 있으면 그 대학교 지식으로 풀면 쉬울 것 같은 문제가 옛날에는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그냥 기초만 쓰지만 그냥 계산을 드립다 어렵게 한다든가, 특히나 그 수리 나형에서 그런 게 심해요. 공식은 쉬운데 계산이 복잡해서 짜증나게 하는 문제들, 이과생으로서 도저히 용납 못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냥 응용력은 없어도 돼. 응용력은 없어도 되는데, 네가 수식 공식을 외우고 있어? 그럼 공식을 쓰는 데 있어서 네가 계산하기 되게 어렵게 할 거야. 내가 3차식, 4차식까지 나오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되면은 개수가 동일되면서 다 없어지고 2차식만 남겠지만 그래도 네가 계산하려면 꽤나 힘들걸?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틀린 것 때문에 제가 되게 확 빡쳤던 거고요. 요 35개 틀렸죠. 27% 오답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35개 중에서 20개는 솔직히 말해서 와, 이거 이렇게까지 문제 내면 이건 양심 없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풀면서 어떻게 푸는 방법은 알지만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수능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100분을 줘요. 근데 100분 안에 내가 해결을 봐야 된단 말이야. 10분이고 20분이고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문제. 근데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5, 6분씩은 써야 돼. 그것도 운이 좋아서 5, 6분이지, 만약에 내가 잘못 갔어 처음에, 그럼 5, 6분 다시 처음부터 해서 한 문제 10분 이상 쓰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풀었고, 앞에 부분은 이제 그 공식 같은 걸 조금 말로 풀어놓은 겁니다. 수열은 그 이제 숫자의 열이잖아요. 숫자가 열거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숫자의 열거가 끝에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떤 하나의 숫자로 수렴을 할 것이냐, 혹은 무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진동할 것이냐,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수렴, 발산, 진동까지가 있고,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상식으로는 사칙연산에 대한 리미트는 뭐 대부분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a 플러스 b라고 돼 있으면 리미트 a 더하기 리미트 b인 거예요. 그건 가능해. 리미트를 나눠줄 수 있어요.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근데 미분이나 이제 인테그랄 혹은 뭐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리미트를 하려고 봤더니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뭐지? 위에도 무한대 아래도 무한대 왜 숫자가 안 나와? 혹은 0분의 0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은 무한대부대 무한대는 이제 그 무한대를 만들어주는 숫자를 위아래 분자 분모를 다 나눠준다든가, 혹은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 유리화를 시켜서 그 분수함수로 만든 다음에 분수함수에서 위아래를 또 똑같이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든가, 요런 것들의 작업을 통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고요. 0분의 0은 로피탈의 법칙이라고 해서 위아래를 미분한 다음에 리미트를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미분했는데도 또 0분의 0? 그럼 또 미분하면 돼요. 미분해서 0분의 0이 안 나올 때까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분자 분모를 각각. 이제 로피탈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를 해서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0분의 0은 로피탈의 법칙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부등식이 나오는 수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부등식으로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얘네를 세 개씩 있잖아요. 그 부등식이 A는 B보다 크고 B는 C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A하고 C를 리미트를 씌워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숫자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그거예요. B도 그 숫자에 수렴한다예요. 이거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리미트를 이 부등호식이 있으면 부등식이 있으면 이 부등식에 전부 리미트를 씌워보면 어느 한 숫자에 수렴하겠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등차 수열은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이제 등차 수열은 발산을 하게 돼 있고요. 계속 무한대로 더 나가는 거니까. 근데 등비 수열은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는 건 그 수렴하는 그 범위가 있어요. 등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대신에 마이너스 1하고 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 1은 111111111 쭉 가면 그냥 계속 1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짝수번 곱하면 1이 되고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가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1은 돼.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신기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부분이고 미스하기 되게 쉬워요. 한쪽엔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한쪽엔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거지. 저 등호 하나 때문에 숫자가 하나가 들어가냐 마냐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 등비수열 수렴 조건에 있어서는 1은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간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등비수열, 등차수열, 관계수열의 합과 수열의 일반항, 수열식 등이 사용돼요. 이거는 뭐 수업에서는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본 수학책에서는 없었는데, 하여튼 이 수열을 배울 때 있어서 수열의 그런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 혹은 뭐 n항과 n 플러스 1항 간의 관계식, 이게 그 뭐였더라, 뭐 시그마식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수열의 썸메이션, 이제 수열의 총합에 대한 식,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Sn 빼기 Ns(n-1) 그러니까 n항까지의 합이랑 n-1항까지 합을 가지고서 이 두 개를 빼잖아. 그러면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항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 혹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있으면 A 더하기 C는 2B. 하나는 등차만큼 빠져있고 하나는 등차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가운데 거의 2배만큼 나온다. 이게 등차 수열의 관계다. 등비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뭐 맨 첫 번째 항하고 맨 끝 항하고를 이렇게 보시면 얘만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두 세트씩 다 묶을 수가 있어요. 처음항, 끝항, 처음항, 끝항, 처음 끝, 처음 끝, 처음 끝. 그래서 그 총 n개가 있으면 2분의 n개가 나올 텐데, 이런 세트가, 이 세트는 그 합이 어떻게 되느냐, 초항하고 마지막 항의 합이랑 항상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나타내는 2분의 n a1 플러스 an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있고,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요것도 이제 그 연역 귀납법으로 구하는 그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통해서 구하면 r 이제 등비가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쓸게요. 근데 1보다 작아도 요거는 그냥 분자 분모에다 마이너스 곱한 거라서 똑같은 공식이긴 해요. r-1분의 초항 그리고 가로 열고 r의 n승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등차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차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등차 등비수열의 어떤 그 일반항식의 형태, 혹은 합에 의한 일반항 공식, 이런 것들을 조금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은 구글에 치면 아주 정리 잘 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요 리미트의 오답 노트들인데, 오답 노트를 쓰다가 느낀 바는 그거예요. 리미트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리미트는, 왜냐하면 수학적인 해석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대학 가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오히려 고등 미적분은 있잖아요, 문과 애들이 진짜 잘 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룰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되게 개념적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수렴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1보다 약간 작은 숫자에서 점점점 다가간다 치고, 뭐 1보다 약간 큰 숫자에서 점점 다가간다 치고, 진짜로 1을 넣어봤을 때 이 세 가지 값이 전부 같으면 이 함수 혹은 수열은 연속이야,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이 리미트는 성립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이과 애들은 풀다 보면 이게 무슨 수학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대충 따라가다 보면 이런 거야 뭐 이런 거라서. 근데 이제 이거는 엡실론법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이제 대학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엡실론법도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거의 철학에 가까워요. 수학이라 하기 힘들어. 되게 반론할 수 없지? 그러면 그 반론을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틀렸지? 그러므로 이거는 반박할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철학적인 증명이 들어가는 이 극한의 개념, 미적분의 개념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고교 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레벨에서는 의외로 생각만 조금 발상만 조금 바꾸면 문과 애들이 더 잘 풀 수 있는 그쪽입니다. 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고 요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뭐 말로 풀어봤자 미적분은 오답 노트가 소용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계산 실수 이런 건 제가 나름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수학 문제를 풀거나 혹은 모의고사 같은 걸 풀겠죠. 제가 9월 달에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볼 생각이고요. 9월 모평을 그때가 되면 한 7월, 6월 달에 수능이랑 같이 원서 접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한번 이제 미적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푸는 레벨에서는 그냥 쭉쭉 풀어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 문제 수도 그래서 이전에 영어나 국어에 비해서 많이 풀었어요. 예, 극한은 131문제를 풀었고 그전 것도 70몇 문제, 70몇 문제씩.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한 2달 안에 끝내는 게 목표라 그렇게 해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학 오답 노트는 여기 정도까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뭐 어떤 분들이 제 방송을 보게 될지는 저는 아직 감이 없네요.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3개를 했고 아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주말쯤에 한번 과탐을 한번 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과탐까지 하면 일단은 수능 전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그 과탐은 화학하고 생물을 원으로 둘 다 지원할 생각이고요. 제가 어차피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의대 갈 것도 아니고 한의대기 때문에 원 과목으로 할 거고 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뭐 필수인 데는 서울대 정도밖에 없고 의대 중에 몇 개 그리고 대부분은 의대들이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딱히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화학원, 생물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화학 2를 더 하면 잘할 것 같아서 2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학 2를 보려고 봤더니 문제집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 제 시절에 화학 2에 있었던 문제들이 대부분 화학 1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엔 그냥 화학 1을 하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저씨의 이 문제집 풀이는 계속 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규모가 생겼을 땐 이제 질문도 좀 받고 후기 같은 거를 좀 썰을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수능이 끝났을 때쯤에는 한번 진지하게 제가 왜 이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왜 하고 있으며 해서 뭐가 좋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만약에 되면 그리고 보통의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수능 끝나면 뭐 살 빼기 뭐 중국어 배우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오늘은 그래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제가 라이브를 키면은 밤 9시에서 9시 반 사이일 거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키고 1시간 정도의 라이브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근데 뭐 저 혼자 떠드는 거라 1시간 정도 막 열심히 떠드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채팅창이랑 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소통도 해가면서 조금 더 긴 방송 시간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저 밑에 그 제 프로필 보시면 있는 유튜브에 다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는 그 오답노트 파일을 아예 자체적으로 다 올리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 수학부는 내일 중에 올라갈 것 같고요. 해서 요것들에 대해서 혹시 정리가 필요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블로그에 남기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남기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채널이 뭐 그래서 한 2강, 3강쯤 넘어갈 때 3주차쯤 넘어갈 때쯤에는 이제 제가 아까 알아봤었던 한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도 올려서 같이 정보 공유도 좀 하고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도 알아보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오늘 방송은 그러면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월수금 이렇게 오고 월화목금이든 월화수금이든 월수목금이든 중간에 화목 중에 하루는 과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웰던.